우리는 지난 시간에 흑제복사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흑제복사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빛을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전역학자들이 구하는 방법과 양자역학자들이 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선 평균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반에 일반화학 점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점 학생이 1명 있었고 30점 학생이 3명, 70점 학생이 3명 있을 때 이 반에 일반화학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식에서 분자는 총 점수에 해당합니다. 20점이 1명 있었고 30점이 3명, 50점이 2명, 그렇게 더해다 나가면은 이 반에 총점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학생 수인 10명으로 나누면 그것이 평균값이 될 것입니다. 이 식을 약간 수정을 해서 20 곱하기 10분의 1, 30 곱하기 10분의 3, 50 곱하기 10분의 2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2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10분의 1은 20점을 맞을 확률이고 10분의 3은 30점을 맞을 확률, 10분의 2는 50점을 맞은 확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2는 확률 변수에 해당하고 P2에는 그 점수를 맞을 확률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이 점수고 10분의 1이 그 점수를 맞은 확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균값을 구할 수 서메이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확률 변수가 이산적인 값 혹은 양자화된 값일 때만 이런 평균식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연속적인 값일 때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적분의 형태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확률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률 변수가 연속일 때는 적분의 형태를 써야 하고 확률 변수가 이산적일 때는 이런 서메이션의 형태를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예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네모난 상자 안에 분자들이 분포하고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분자들의 속도 내지는 에너지 분포를 보면은 어떤 분자는 빨리 움직이고 어떤 분자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어떤 진자는 낮은 에너지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진자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의 에너지는 이 선처럼 이 선에 보이는 것처럼 이산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식은 서메이션이 아니고 이런 인티그레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자의 에너지는 고전역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를 가질 확률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적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률은 누구 거를 갖다 쓰냐면은 볼츠만의 식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볼츠만에 의하면은 온도 T가 정해졌을 때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이 다음과 같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볼츠만 식을 바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식은 확률이 비례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같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이꼴로 놓고 비례상수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례상수를 편의상 Q분의 1이라고 하고 이제 Q를 구해서 볼츠만 식에 대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식을 Q분의 1을 구하는 방법은 P가 확률이라는 점을 이용합니다. P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적분해 주면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식을 대입한 다음에 Q분의 1은 숫자이기 때문에 적분교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Q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Q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 확률을 다시 앞서서 구했던 평균을 구하는 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적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적분이 있고 까만색으로 표현된 적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값은 변수가 아니고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진 정적분 값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의 적분은 파란색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얻는 최종적인 식은 이제 얘가 되겠습니다. 얘가 오실레이터가 갖는 이제 평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분모와 파란색으로 표현된 분자를 이제 각각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식은 이런 적분 공식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요 수학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 파란색 적분과 빨간색 적분을 구해볼 계획입니다. 먼저 파란색 적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보면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고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고 a 대신에 kbt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이 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a에다가는 kt분의 1, n에다가는 2를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적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식이 얘랑 같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파란색 부분의 적분값은 kbt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빨간색 부분의 적분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x는 2에 해당하고 a는 kbt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단지 다른 것은 이제 n이 0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분식에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이 식을 얻게 되고 이 식에서 0팩토리얼은 1이기 때문에 빨간색 적분은 kbt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면 분자는 kbt의 제곱, 분모는 kbt의 1승,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kbt가 되고 이것이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했던 레일라가 구한 식의 kbt가 방금 구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에너지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런 적분식을 썼다는 겁니다. 적분식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너지가 연속적인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플랑크가 구한 방법을 보기 전에 자 그래서 아까 구했던 레일라의 식의 점선식이고요. 이 실선식이 실제 실험식입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많이 틀리죠. 특히 요쪽 대역 다시 말하면 자외선 대역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외선 파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책의 그림에서는 틀린 부분만 너무 강조해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장파장 내지는 적외선 대역에서는 상당히 두 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일라의 식하고 실험식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맞는데 파장이 짧아지면서 자외선 대역으로 올라가면서 틀리다는 것이지 레일라의 식이 완전히 모든 영역에서 틀리는 엉터리 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랑크가 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라의 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오실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연속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험 결과랑 잘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가 생각한 것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에너지가 연속이 아니고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오실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양자수 n이 있고 hnu에 비례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플랑크의 가정에 의하면은 이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는 인티그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서메이션이 돼야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레일라이에서는 적분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이렇게 불연속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쓸 수 없고 이런 서메이션식을 써야 하게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에서도 서메이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 분포를 알아야 하고 그 확률 분포는 이 볼츠만의 식을 쓸 것입니다.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얘랑 확률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 비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례 상수를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꼴로 놓고 앞에 비례 상수를 q분의 1로 정의한 다음에 이제 q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q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확률을 더해주면 1이다라는 조건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p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아까랑 비슷하게 이 q분의 1은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서메이션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q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도 무한대까지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게 됩니다. q는. 그래서 이 q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PEN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q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확률 분포식이 될 것입니다. 이 확률 분포를 앞서서의 평균 에너지 구하는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평균 에너지를 구하게 됩니다. 대입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메이션 기호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서메이션 기호는 이 서메이션 기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떤 특정 값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깥으로 집어넣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메이션이 분모에도 나오고 이제 분모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서메이션 값을 구해서 평균 에너지를 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 EN 대신에는 앞서 우리가 플랑크의 주장처럼 NHNU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EN이 나오는 항에 전부 NHNU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HNU를 상수니까 앞으로 빼준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을 구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하려고 합니다. 익스포넨셜 함수를 n을 제외한 여기서 말한 n을 제외한 익스포넨셜 함수를 x로 치환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x의 n승. 그래서 n이 없거든요. 얘가 다시 이제 xn으로 돼서 식이 비교적 간단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서메이션을 구하면 되는데 얘를 구해보면 우리가 이것이 1 빼기 x분의 x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 서메이션이 1 빼기 x분의 x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먼저 파란색 부분인 분모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그냥 단순한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게 1 빼기 x분의 1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끝났고 이제 분자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놈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뒷부분이 뭐랑 같냐면은 x의 n승을 미분해 준 것이기 때문에 n에 x의 n 빼기 1승을 서메이션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곱해주게 되면은 원래
식인 n 곱하기 x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 대신에 이 식을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식은 앞에서도 구했듯이 1 빼기 x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1 빼기 x분의 1로 집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1 빼기 x분의 1을 미분해 주면은 1 빼기 x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분자도 구했습니다. 분모도 구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 합쳐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이제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서 구했던 분모, 이게 지금 분자.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듯이 1 빼기 x분의 x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빨간색 부분이 1 빼기 x분의 x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x를 예로 취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x 대신에 예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익스포넨셜 함수, x 대신에 익스포넨셜 함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익스포넨셜 플러스 승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해주게 되면 1이 나오겠죠. 여기는 플러스 승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해준 거 얘하고 얘 곱해준 건 다시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요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플랑크가 계산한 오실레이터의 이제 평균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플랑크가 구한 에너지의 평균값은 이런 복잡해 보이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띄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플랑크가 구한 방법은 서메이션, 인티그레이션이 아니고 이런 서메이션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 평균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빨간색 실선이 플랑크의 이론식입니다. 까만색 선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다시피 플랑크의 이론식이 실험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흑체 복사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 평균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고전역학자 입장에서는 오실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적분을 했는 반면에 그렇게 해서 잘 안 맞으니까 플랑크는 이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해서 서메이션을 이용해서 구했더니 이게 잘 맞더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점선은 레일라의 식이거든요. 실선은 실험식 혹은 플랑크의 식입니다. 그 보면은 이 자외선 대역에서는 많이 틀리죠. 자외선 대역에서는. 그러나 이 영역, 다시 말하면은 파장이 길거나 아니면 주파수가 작을 때는 상당히 잘 맞습니다. 레일라이식이나 플랑크식이 주파수가 작아질 때는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흑체 복사식을 설명을 할 때 이 흑체 안을 채우는 이 빛은 뭐로 모델링할 수가 있냐면은 전자가 달린 스프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진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 주파수에 해당하는 이제 빛을 방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흑체 복사 곡선에서 요 영역,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큰 영역에서는 주파수가 크다라기 때문에 이 힘상수가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공률이 큰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쪽 대역,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작은 대역에서는 힘상수가 작을 것이기 때문에 이 스프링 힘상수가 작아서
조금 완만한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그려질 것입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플랑크에 의하면은 이 오실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제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뉴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사이는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은 주파수 뉴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파수가 큰 쪽의 경우에는 불연속적인 이 에너지 간격이 큽니다. 이쪽은. 그러나 이쪽은 주파수가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 간격이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대역을 보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는 연속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작을 때에는 굳이 양자역학적인 가정을 하지 않고 고전역학의 가정을 이용해서 구하더라도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수학적으로도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플랑크가 만든 식이고 이것이 레일라이가 만든 식입니다. 근데 이 식에서 주파수가 0으로 간다, 작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뭐랑 같아지냐면은 1 플러스 kbt 분의 hnu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상쇄되고 요거 상쇄되고 상쇄되고 상쇄돼서 kbt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플랑크식에서 kbt로 간다라는 거죠. 언제? 주파수가 0으로 갈 때. 주파수가 작아지게 되면 요 플랑크식은 레일라식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주파수가 작아질 때는 플랑크식하고 레일라식이 비슷해진다,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흑체 복사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빛을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가 연속이냐 아니면 불연속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평균을 구할 때 이런 썸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고 불연속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실험식을 잘 맞춰주는 식은 이 식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오실레이터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게 됩니다.